이게 이제 시장의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또 주도 섹터도 계속해서 지금 순환매하면서 이렇게 시장을 예측하면서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1월까지는 그래도 수익률이 좀 좋았는데 2월부터는 수익률이 갑작스럽게 안 좋아지는 그런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국고철을 통해서 이런 시장에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코스피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금요일장은 저희 같은 전문가들도 그렇게 크게 하락하지는 않겠다 미리 선반영해서 이렇게 흐름을 봤었는데 일단은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3,100, 네, 이거 좀 잘못 나온 것 같고요. 네, 일단은 2.80% 하락 흐름을 보였고 또 코스닥도 2.38%, 그리고 한 주간의 등락률이 무려 코스피가 3.05% 급락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무려 5.30% 하락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렇게 증시가 급락 흐름을 보였던 이유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중요한 부분은 이제 미국의 국채 10년물 금리가 한때 1.6%를 돌파를 했는데요. 이렇게 10년물 국채 금리가 강하게 상승 흐름을 보이면은 결국에는 금리 인상, 네, 금리 인상으로 시그널이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 때문에 이 금리 인상 부분은 아시다시피 위험 자산에서 자금이 이탈할 수 있는 그 단초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국채 금리 그 10년물의 그 금리 부분에 대해서 전 세계 그리고 금융시장이 예의주시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대량 매도를 했습니다. 대량 매도를 하면서 일단은 3% 급락 흐름을 보였고요. 연기금이 일단은 우리나라 국내 주식 비중을 계속 줄인다고 한 이후에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장이 좀 불안정할 때 또 외국 그 연기금이 또 계속해서 매도를 하니까 좀 시장에 좀 불안감이 좀 가중되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연기금만 이렇게 국내 주식 비중을 줄이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맞는 패시브 자금들도 역시 국내 주식 비중을 좀 줄이면서 좀 지금 현재 증시가 좀 불안정하게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시장은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 네, 이 부분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아직 뭐 경기는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코로나19의 백신이 아직은 우리나라도 이제 접종이 시작됐고 전 세계적으로 접종률이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접종이 계속 되고 일반 시민들이 일상생활을 할 때 그때가 이제 인플레이션이나 금리 상승을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하지만은 이 국채 금리가 먼저 상승을 하면서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금리 인상이 되면은 신흥국 자산 그리고 위험 자산 쪽에서 자금이 이탈해서 그 안전 자산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채권이라는 부분은 채권 금리가 상승한다. 그러면은 채권보다 수익률이 좋은 위험 자산이나 이런 신흥국 주식 시장에 그 채권 금리보다 더 높으면 이쪽에 투자하겠죠. 반대로 채권 금리의 상승이 더 높고, 네, 채권 금리가 더 높고 이쪽 그 위험 자산 쪽 신흥국에 그 투자한 부분이 예를 들어서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신흥국에서 대거 선진국 쪽으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돈의 흐름상 금리가 낮은 곳에서 금리가 높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신흥국 자산에 투자한 외국인이나 그리고 기관들에 대해서 좀 불안한 마음, 그리고 일반 투자자들한테 불안한 마음을 줬던 것 같습니다. 자, 미국 금리 상승 시 자본의 그 유턴 현상, 당연히 이런 유턴 현상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이제 밸류에이션이 높은 IT 섹터 위주로 이렇게 급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그동안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그리고 대만의 TSMC나 글로벌 뭐 인텔, 애플 이런 모든 IT 기업들이 코로나 시대에 오히려 수혜를 받습니다. 집콕 방콕 시대에 IT 기기를 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IT 기기 수요가 늘어났죠. 뭐 TV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이제는 백신이 접종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생활을 했을 때 사람들이 외부로 활동을 많이 합니다.
즉 오프라인 생활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IT 수요가 또 주춤할 수도 있고요. 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런 그 IT 섹터들이 미리 선반영해서 많이 올랐다는 부분입니다. 원래 퍼가 한 15에서 20 정도 수준이 되어야 정상인데 이런 코로나 시대에 때는 퍼가 30에서 40, 원래 기존의 퍼를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밸류에이션이 높은 IT 섹터 위주로 차익 매물이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또 IT 섹터가 신흥국 시장에 많이 쏠림이 있었기 때문에 또 자금 이탈이 좀 가속화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뭐 말씀드리면은 이 10년물 국채가 1.6% 돌파했는데 금리 상승 그리고 경기에 대한 이 신뢰도가 좀 높아지고 있는 부분, 그러면 금리가 상승하겠죠. 그리고 지금 문제가 뭐냐면 금리 인상이 되어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하지만 속도가 문제죠. 속도가 너무 가파르게 가속화되고 있는 부분이 시장에 우려감을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연준에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이 발표가 되는데 연준에서 YCC, 네, YCC라는 단어를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요. 이게 바로 일드 커브 컨트롤입니다. 이 일드 커브 컨트롤, 일단은 국채 금리를 여러 가지 조절을 하는 부분이 이제 YCC인데 이 YCC 실행 여부를 여러분들은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 금요일에는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대량으로 매도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아주 소수의 종목 빼고는 전 업종이 하락을 했습니다. 저도 오래간만에 이렇게 전 업종이 하락하는 거 오래간만에 봤는데, 자, 그러면은 이렇게 그 단순히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 때문에 그러냐? 아닙니다. 또 중국의 인민은행에서 유동성을 흡수를 했고요. 또 홍콩에서는 거래 인지세를 인상을 검토를 했는데, 일단은 중요한 부분이 이 홍콩의 인지세도 굉장히 적은 정도의 그 인지세 인상이 있는데 시장은 이게 이제 증시도 과열이 되었구나 이런 부분을 좀 인지를 한 겁니다. 그리고 중국도 원래는 부동산이 과열을 막기 위해서 유동성을 흡수를 했는데 주식시장도 때마침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때 이 유동성 흡수가 시장에 또 충격을 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증시는 미국의 그 국채금리 한 방 맞고 또 이 중국의 유동성 흡수 그리고 홍콩의 인지세 인상 이런 부분 양쪽으로 펀치를 맞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가뜩이나 IT 섹터 비중이 높은 우리 시장이 좀 흔들리게 되는 그 단초를 제공한 거죠. 자,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상승의 최근 추이입니다. 지금 현재 2021년 2월 1일 날 1.09%인데요. 이게 불과 한 20일, 딱 한 달 만에 1.54까지 올랐습니다. 이게 퍼센티지로는 얼마 오른지 아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들 지금 시중 금리가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이런 그 국채금리나 기준금리가 1% 상승을 하면은 시장의 금리는 1.5에서 2% 이상 상승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1억을 빌린다면은 뭐 아시다시피 그냥 20만 원이 훌쩍 이자가 더 증가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아파트 대출이나 이런 부분에 자극을 줄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한마디로 빚을 내서 즉 아파트나 뭐 자산에 대출을 받아서 주식시장에 들어왔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금리가 인상을 해서 이런 압박을 받는다면은 네, 가지고 있는 현금화가 빠른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빼기가 쉽겠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번 그 국채금리 상승은 굉장히 금리 인상에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펜이 있으면 좋겠는데 펜이 지금 없는 상태인데 여기서 그림을 좀 그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구간에서 가파르게 상승했던 이 반절 구간, 네, 여기에 반절 구간. 그래서 3,000포인트가 깨질 수가 있습니다. 깨질 수는 있지만 만약에 3,000포인트가 깨지면 여러분들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합니다. 네,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3,000포인트가 깨지는 순간에서는 분할 매수 관점에서 보시고요. 아마 다음 주에는 바닥을 확인하면서 반등의 여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요. 시장이 우려하는 부분은 미국의 금리 상승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의 자금 이탈 부분인데 외국인들은 환율이 올라가면은 당연히 우리 시장에서 자금을 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연기금과 기관입니다. 이 연기금과 투신권의 그 매도세를 여러분들 계속해서 예의주시하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백신이 접종이 되고 그다음에 대규모 부양책. 백신이 접종이 되면서 지금 현재 각국 정부가 대규모 부양책을 펼치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일자리 창출 문제 그리고 지금 현재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대규모 주택 건설을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83만 호의 주택을 공급한다고 했고요. 또 부산 지역의 부산 가덕도 신공항 이렇게 SOC 사업을 하면서 경기는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테이퍼링, 양적 완화 축소 부분을 계속해서 체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뭐 이 테이퍼링이 진행이 되지 않는 한 제가 봤을 때는 다시 금리 부분에 있어서는 이 수면 아래로 다음 주 정도는 좀 이렇게 낮아지지 않을까. 아무튼 미국의 금리 상승 이 부분을 계속해서 체크하셔야 되고요. 자, 유동성에 의해서 경기보다 먼저 선행해서 주가가 올라갔다. 이런 부분은 조정을 받을 때 많이 올랐으니까 떨어진다. 이런 부분에 또 합리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충격을 좀 흡수하면서 받아들이고 중요한 부분은 속도. 앞으로 금리 인상의 속도가 어느 정도 계속 이어질지 이 속도 부분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다음 주 시장 아마 바닥을 확인을 할 거고요. 이 다음 주 전략은 잠시 뒤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미처 대응을 준비를 못했고 대응을 못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손실을 받는데요.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또 과거가 되는 겁니다. 금요일이 지났으니까 과거고요. 앞으로 이제 화요일 3월 1일 휴식하시고 3월 2일 날 그때부터의 전략이 중요합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자, 다행히 다음 주에는 호재성 이벤트가 많이 있습니다. 자, 4차 국내 지원금 있고요. 또 15조 원, 20조 원 규모의 추경이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대규모 자금, 앞으로 이제 이런 그 경기 부양책이 발표가 된다. 그럼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그 효과가 나올 건데요. 중요한 거는 추경 규모도 일정 수준의 예측치보다 더 많이 추경이 나온다면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경기에 대해서 그 좋은 시그널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음 주에는 이 4차 국내 지원금이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초보다는 더 많은 금액이 이 지원금이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국내 지원금이 제공이 된다면은 소비가 또 살아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다음 주에는 소비나 유통 섹터를 좀 보실 필요가 있겠죠. 자, 그리고 3일 날 여러분 미국의 베이지북 발표. 이 베이지북이라고 하는 건 이제 표지가 이 베이직색이라고 해서 베이직북인데 자, 미국 전역의 경기 동향을 보고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미국 전역의 경기 동향 보고서 이 베이지북 발표가 1년에 8차례 발표가 되는데 그중에 또 한 번 발표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미국 각종 소비 지표, 그다음 경기 동향, 그리고 앞으로 여러 가지 수출이나 그리고 GDP나 여러 가지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봤을 때 향후 지금 경기가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일 날 미국의 베이직북 발표가 있고요. 두 번째는 4일부터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두 나라, 미국과 중국이죠. 한쪽에 이제 중국이 4일부터 양회가 펼쳐집니다. 이 양회라는 거는 정치협상회의 그리고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쪽은 행정부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 전국인민대표회의는 입법부,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회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양회가 이 베이징에서 개막이 되는데요. 이 양회를 개막한다는 것은 중국도 이제 일단 고위층 분들, 고위층들이 일단 코로나 부분에 있어서 백신이나 면역이 생겼다. 이런 정도로 간접적으로 유추가 가능하고요. 거기에서 중국에서 재정정책 그리고 통화정책 이런 부분의 스탠스 어떻게 방향을 잡을 것인지를 체크할 수가 있고요. 또 공급망
네,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이 지금 현재 뭐 반도체부터 히토류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전이 펼쳐집니다. 2차 전지도 포함이 되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미국이 동맹국을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나 2차 전지, 히토류까지 이런 부분을 그 밸류 체인을 만든다. 네, 공급망 체인을 만든다고 일단 발표를 했죠. 중국은 거기에 반해서 공급망을 자국화하고 즉 반도체나 2차 전지, 히토류 이 부분을 한마디로 국산화하고요. 그리고 산업망 관련 회의를 예정을 할 겁니다. 즉 미국과 중국은 결국에는 결별 수순으로 가는데 미국은 동맹국 중심, 중국은 자국화 이렇게 해서 이 중국의 양회에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즉 4일부터 시작되는 이 양회, 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투자의 방향성을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중요한 거는 4일 날 오펙의 정례 회의가 있습니다. 자, 그동안 이제 주가가 이 유가가 계속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동안은 바닥권에 있을 때는 오펙이나 비오펙 회원국 간의 신경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떤 일이 있을까요? 이제는 유가가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산유량 어느 국가가 얼만큼 더 많이 증산을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싸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만약에 오펙 회의가 결렬이 된다면은 오히려 유가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펙 회의도 유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오펙도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되고요. 자, 그 유럽 쪽, 네, ECB에서 경제 전망 보고서, 유럽의 경제가 어떤 식으로 흐르는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자, 5일 날은 또 미국의 고용 보고서가 발표됩니다. 실업률, 비농업 고용지수 이런 부분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면서 또 미국의 금리까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연준의 스탠스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5일 날 미국의 고용 보고서를 꼭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YCC, 일드 커브 컨트롤, 네, 이 부분을 계속해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의 안정화 가능성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다음 주 네, 코스피는 3,000포인트를 다시 올라서면서 3,100포인트까지 다시 한번 터치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보시고요. 지금 증시는 3,000포인트 이탈, 네, 매수 관점, 네, 3,100포인트 부근, 네, 일단은 매도 관점, 당분간은 이 박스권 전략이 유효하고요. IT 섹터는 다음 주에 반등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금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네, 중요한 것은 그동안 이제 IT 섹터 여러분들 시장의 주도 섹터였습니다. 그 다음에 주도 섹터는 어디일까요? 그렇죠. 이제 소비가 살아날 겁니다. 소비와 유통. 여러분들 이제 온라인 쇼핑 이쪽보다는 앞으로 사람들이 방콕 집콕을 벗어나서 네, 소비와 유통은 오프라인으로 할 겁니다. 답답한 집을 벗어나서 이제는 백화점을 가고 그다음에 대형 쇼핑몰을 가고 또 아울렛 매장을 가고 이런 상황이 앞으로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오프라인 소비가 같이 살아난다면 소비 유통 쪽이 바로 반응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뭐 이벤트 저번 주에는 가덕도 관련주들 말씀드렸죠. 가덕도 신공항 관련주들 이번 주에 흐름이 좋았습니다. 시장 대비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인 종목이 많았습니다. 자, 앞으로 이벤트가 어떻게 될지 그 다음에 또 말씀을 바로 이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